부자 30번 보자. 낮은 유가는 그래서 로우의 형광펜. 가격이라는 것은 하이앤 로우를 써야지 칩, 뭐 expensive나 칩, 값싼이라는 뜻을 쓰면 안 돼. 그래서 써줄까? 칩. 값싸다는 것은 물건에다 쓰는 거야. 펜이 쌉니다, 비쌉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가격은 하이 앤 로우를 적어줘야 돼. 그래서 낮은 기름의 가격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저렴한 유가가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더 낮은 에너지의 비용을 생산의 다수의 산업을 위한 not least 특히 자동차와 물류관리 산업에서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낮은 유가의 장점이야. 기름값이 싸지면 좋은 점이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 회사들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받습니다. 감소로부터 그들의 비용에서 생산과 제공의 서비스에 그래서 두 번째 문장도 첫 문장이랑 같은 얘기지. 회사들이 혜택을 본다. 기름값이 낮아지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지. 세 번째 문장 이것은 앞문장 받아야지. has의 첫 번째 동사 효과를 갖습니다. 촉진시키는 전체적인 공급을 그리고 두 번째 동사 제공합니다. 자극을 그래서 스티뮬러스라고 하면 자극이란 뜻이지. 그래서 형광펜하고 앞에 어가 붙었으니까 단수명사를 써야지 복수명사를 쓰면 안 되는데 스티뮬러스의 복수형이 맨 끝에 us를 빼고 i를 써봐. stimuli, li 이렇게 써봐. 그게 복수형이야. 그래서 여기서 stimuli가 나오면 틀리는 거야. 맨 끝에 us를 빼고 i 그거 나오면 틀린다고. stimuli. 성장을 위한 conversely의 형광펜 첫 번째 연결사 1번 반대로 역접이라서 끼워넣기가 나올 수 있어. 갑작스러운 상승은 기름 가격에서 감소 때문에 석유 생산에 결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비록 주어 끌어와 급등이 분명히 줄지라도 큰 도움을 에너지 부분에 끊어. 주어 동사 살리면 고유가의 부정적 영향력이야. 어찌 보면 당연히 얘기지. 위에까지 뭐라고 그랬어? 기름 가격이 낮으면 좋은 점이 있다고 그랬지. 기름 가격이 갑자기 상승하면 당연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겠지. 그 다음 문장. 하나의 검토는 역사를 통하여 기름 가격 변동에 이 개념을 입증합니다. as를 because로 왜냐하면 이것이 주제였기 때문입니다. 많은 경제 연구에 끊어오면 이건 뭐야? 역사적 뒷받침이 되는 거야. 위에서 주장을 했잖아. 역사적으로 봐라. 기름의 가격이 올랐을 때 안 좋았고 떨어졌을 때가 좋았다. 그래서 following의 형광펜 분사 구문인데
분사구문으로 굳어져서 뭐 전치사로 보는 경향이 있어. 분사구문이든 전치사든 어쨌든 ing로 굳어진 표현이야. 마치 after처럼 뭐뭐 후에 이렇게. 하나의 기름 가격 상승 후에 10%의 축소 때문에 공급에 있어서 경제는 대표화되듯이 미국 경제에 typically 일반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C의 연관펜, slowed의 연관펜, C 지각동사예요. 목적어와의 관계가 수동이라 PP형, ing, slowing 나오면 틀리는 거지. ing 안 되고. 그것의 생산량이 GDP가 느려지는 걸 가까이 1%포인트로 끊어. 전부 다 뭐야? 뒷받침하는 거잖아. 유가가 상승했더니 경제 성장이 내려가더라. 같은 얘기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15조 달러 규모의 경제에서 그것은 손실입니다. 1,500억 달러에 잠재적 분화 경제 성장에서 그래서 converselly의 연관펜 두 번째 연결사 반대로 결코 많은 걱정은 없었습니다. 기름 가격 하락과 함께 또 following의 연관펜 마찬가지 초과에 뒤이어서 기름 공급에 무슨 얘기야? 기름이 가격이 떨어졌을 때는 걱정할 게 없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유가 변동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 기름의 가격이 올라가면 경제 침체가 발생되고 기름의 가격이 떨어지면 경제가 발전하는 경향이 있다. 31번 가보자. 우리는 잊을지도 모릅니다. 하나의 일화를 낯선 사람에 대한 왜냐하면 그 일화가 few는 부정이야. few 다음에는 복수명사가 나와야 돼. 그래서 이 few 자리에 little이 나오면 틀리는 거예요. little 다음에는 단수명사니까. 연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존의 연상과 하지만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한 부분의 소문을 우리의 사촌에 대한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관련된 정보 기억 동그라미야. 낯선 사람은 그 이야기 기억 잘 안 나. 내 사촌이야. 내 가족 이야기야. 그러면 기억 잘 나지. 그 다음 문장 하나의 복잡한 네트워크 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터 끝까지 가르치고 더 크고 더 빠른 접근하기에 모든 다른 것보다 즉 자아인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접근하기에 빠른 자아야. 자아에 접근하기가 빠르다는 얘기가 뭘까? 첫 문장에 나와의 관련된 정보는 잊지 않는다라고 그랬지. 나와의 관련된 그게 바로 자아잖아. 나한테는 접근이 굉장히 빨라. 금방금방 흡수가 돼.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어찌 보면 또 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에 대해 우리 평생
한평생 고르고 살았다라는 거지. 나만 생각하고 살았다. 그래서 인팩트의 연관펜. 첫 번째 연결사 1번. 사실상 앞문장 강조지. 전체 해가 있습니다. 중학교 동안. when의 연관펜. when 뒤에는 완벽, 관계부사. 위치가 나오면 안 되는 거고. 선행사를 years를 받는 거야. years.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else, 그 밖에 많은 것에 대해. 여기서 much else, 그 밖에 많은 것. 그 밖에 많은 것 무슨 얘기야? 나와 관련 없는 거야. 중학교 시절에는 나와 관련 없는 거는 생각조차도 못해. 이거 무슨 얘기일까? 중학교 시절에는, 그러니까 사춘기 시절에는 인생에 있어서 더욱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절이란 얘기야. 나만 생각하는 시절이라고.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소의 연관펜 두 번째 연결사지. 만약 새로운 정보가 has something to do with 관련성이 있다면 우리와 it 주어구로와 정보는 좀 더 쉽게 그리고 철저하게 처리가 될 것입니다. 끊어. 무슨 얘기야? 관련 있는 정보 땡땡 쉬운 처리. 첫 문장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는 거지. 나와의 관련성 있니? 정보가 금방 흡수되고 처리된다. 계속 같은 얘기야. 이 새로운 정보는 even 비교급 강조 훨씬 더 가까이 와닿습니다. 여기를 해석 잘해야 돼. to whom 여기서 to whom은 있잖아. 개인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야. 개인적 자아에 우리의 실제적 집보다 여기서 실제적 집은 물리적 집을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집으로부터 떠나. 우리의 집으로부터 떠난다는 얘기는 물리적인 집 얘기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 스스로부터는 아닙니다. 여기는 개인적 자아를 얘기하는 거지. 끊어. 그래서 이 문장을 해석도 잘해야 되고 이해를 잘해야 돼. 무슨 얘기야? 물리적인 집은 떠날 수 있으나 개인적 자아는 떠날 수가 없다. 당연한 얘기지. 그치? 지금부터 나를 떠난다? 나를 어떻게 떠나? 나를 떠나면 죽는 거잖아. 그치? 당연히 다 내 기준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다음 문장. 더 most부터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 넣기. 소재가 바뀌어. 여기서부터 이제 적용이야. 적용. 위에까지는 다 똑같은 얘기고. 가장 효과적인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way 다음에 to 부정사지. 만드는 추상적인 것을 개인적으로 그래서 퍼스널의 연관펜 make 목적어 보어 형용사 써야지 부사 ly 쓰면 틀리는 거야. 끊어. 그래서 이 문장이 이제 적용 사례지. 어떻게 하는 거야?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땡땡. 어떻게 하는 거니? 개인적 표현으로 변화가 되는 거지. 추상적인 것은 와닿지 않아.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바꿔줘야 돼.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이제 예시인데 이 예시가 굉장히 이해하기가 좋더라고. 고려하세요. 경고를. 그래서 that부터 끝까지 가로치고 기부 뒤에 목적어가 없어.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되는 거야. 로스쿨이 주는 동기부여하기 위해 1학년 법대생에게 concerning이 전치사야. 뭐뭐에 관하여. concerning, regarding, about 다 똑같은 거잖아. about처럼.
엄격함에 대하여 그 법대생의 프로그램에 히어링 듣는 것은 접속사래 첫 해의 중도 탈락률이 33%라고. 추상적인 통계입니다. 내가 법대에 갔어. 첫날이야.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야, 여기서 33%는 중도 탈락해 라고 하면 와닿지 않지. 아유, 내 얘기는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그렇구나. 그냥 하고 말겠지. 그지? 마지막 문장 가보자. Look, 보세요. 너의 왼쪽. 보세요. 너의 오른쪽. 3명 중 1명은 너희들 중에 우리와 함께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가을에. 요게 이제 소름 돋는 개인적 메시지. 지금부터 다 왼쪽 보세요. 오른쪽 보세요. 그러면 나를 포함한 딱 3명이지. 그 중에 1명 탈락입니다. 하면 갑자기 확 와닿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wake가 본동사예요. 쌍따옴표 보이지? 인용문을 썼기 때문에 단수 취급 들어가는 wake에 s 붙여주는 거지. 자아를 깨웁니다. 이게 바로 개인적 적용. 그래서 이 글의 주제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이야. 효과적인 의사소통 전략 땡땡 메시지의 개인화야. 메시지를 개인화시킨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은 마이너스고 개인화가 플러스가 되는 거지. 32번 가보자. 스티브 잡스는 사용했습니다. 유사성을. 그래서 개세 형광펜, to influence 형광펜. 여기서 get이 준사역 동사예요. 그래서 목적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들어간 거지. 목적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라서. PP가 나오면 틀리지? To get, 허용하기 위해. people, 사람들이 받아들이도록 새로운 기술을 끊어. 여기가 주제예요. 그래서 여기 인플루언스부터 테크놀로지까지 가로치고 빈칸추론 들어와도 굉장히 좋은 문제예요. 주제가 뭐니?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유사성 사용이야. 유사성을 사용하여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컴퓨터 전에 사람들은 일했습니다. 물리적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사용했습니다. 종이와 펜과 물리적인 파일 폴더를 and so on, 기타 등등. 이게 다 이제 친숙한 거지. 생각은 일한다는 가상의 세계에서 혁신적으로 달랐습니다. 가상의 세계 뭐야? 컴퓨터 세계 얘기하는 거야. 컴퓨터 세계, 가상의 세계는 낯선 거야. 또는 at least 적어도 보였습니다. 혁신적으로 다르게. 그래서 different의 연관펜. seem, 이형식 동사라. 뒤에가 보어자리.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ly 쓰면 틀리는 거지. what부터 understood 가르치고 what절이 주어요. 잡스가 이해했던 것은 접속사의 이하입니다. 하나의 물리적 사무실은 근본적으로 유사합니다. 가상의 사무실과 to win over, 사로잡기 위해 대중을 끊어주고 잡스는 강력한 유사성을 이끌어냈습니다.
전통적인 일터와 people부터 where 가로치고 new 뒤에 목적어가 없지.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workplace 뒤에 대생략된 거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새롭고 컴마로 연결해야지. 낯선 가상의 일터 사이에 끊어. 그럼 무슨 얘기니? 우리가 기존에 친숙한 물리적 환경에 있는 것을 컴퓨터, 새로운 가상의 세계와 일치시키는 유사성을 활용하여 이해력을 올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음 문장부터 예시인데 이 예시가 굉장히 쉬워. 컴퓨터 이전의 일터에서 생각이 쓰여졌을 때 종이에 it, 그것은 불렸습니다. 문서라고. 컴퓨터 이전에도 있잖아. 문서라는 단어가 있었어. 근데 컴퓨터에도 뭐가 있어? 문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썼잖아. 그러니까 이게 동일하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쉬운 거야. 아, 이게 문서. 아, 우리가 쓰던 문서가 이거 문서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 문장. 그래서 이러한 문서가 저장되어질 필요가 있을 때 끊어주고 they, 그 문서가 놓여졌습니다. 폴더에. 폴더라는 것은 이전에도 있었잖아. 폴더. 근데 뭐야? 컴퓨터에도 폴더 있잖아. 이렇게 유사성을 사용한 거지. 그리고 이러한 폴더가 보관되었습니다. 데스크에. 데스크도 마찬가지잖아. 그래서 문서, 폴더, 그리고 데스크탑은 용어입니다. 위부터 work 가로치고 usually의 목적어 없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대시 terms 뒤에 대생략된 거야.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의 가상의 작업에서.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가 이해했기 때문에 접속사를 친숙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만들 것이라고. 새로운 기술을 더 쉽게 이해하기에 끊어. 이 문장, 첫 문장이랑 100% 일치. 이 글의 요지가 되는 거야. 요지. 마지막 문장. 유사성은 물리적 그리고 가상의 일터 사이에 지금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obvious의 영감편. seem은 이형식 동사라 뒤에가 보어 자리고 형용사를 써야지 부사 ly 쓰면 틀리는 거예요. obviously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첫 문장이지. 유사성을 이용한 신기술 이해 증진이야. 신기술 이해 증진. 그래서 이 지문에서는 유사성이라는 단어가 가장 핵심이 되는 거지. 33번 가보자. 갓 태어난 거북이는 컴마 삽입구문이야. 보이듯이 진화했습니다. 기어가도록 빛을 향해 끊어. 첫 번째 문장. 빛을 향해 기어가는 거북이지. 빛을 향해 기어가는 거북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수백만 년 동안에 끊어주고 이것은 this는 앞문장. 빛을 향해 가는 것이 highly는 very야, very. 매우 이성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두운 해변에서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반사를. 달과 별의 반사를 수면에서 끊어. 그래서 두 번째 문장. 빛을 향해 가는 본능. 플러스가 되는 거야. 빛을 향해서 가는 본능은
플러스 요소야. 왜? 거기가 바로 바다거든. following, 따라가는 것은 빛을 이끌었습니다. 새끼 거북이들을 돌아가도록 바다에. 여기까지는 이제 장점. The problem. 이 문장 가로치고 끼워넣기. 여기서부터 문제점이야.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짓기를 시작할 때. 그래서 begin 다음에 투부정사 ing 다 되는 거지. 해안가 주택과 번쩍이는 호텔을 반대편에 해변에 끊어. 이게 바로 문제점. 인공적 빛 존재가 되는 거야. 옛날에는 인공적 빛이 없었어. 그냥 빛을 쫓아가면 그게 바로 달빛이었고 그게 바로 별빛이어서 거기를 쫓아가면 바다였거든. 바닷물만이 빛을 반사시킬 수 있으니까. 땅은 안 되잖아. 그치? 빛을 따라가면 생존했는데 이제는 뭐가 생긴 거야? 인공적 빛이 생겨버린 거야. 지금 부화한 후에 거북이들은 그래서 헤딩의 동그라미 터틀스야 살펴 향하는 가장 밝은 근처의 빛을 이끌려지고 있습니다. 곧장 차량으로 돌진 죽는 거야. 스스로 파괴하는 바다 거북이들이 선천적으로 비이성적입니까? 그렇습니다. 현대 세상에는. 벗의 영광펜 첫 번째 연결사. 하지만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장 문장 however 영광펜. 두 번째 연결사고 이 문장이 이 글의 요지지. 거북이들이 그들의 결정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단순한 단서에 때부터 ancestor 가로치고 완벽하게 이성적이었던 그들의 조상에게는 하지만 these day 형광펜 요즘에라는 뒤에 무조건 현재형이고 학교 시험 문제 these are those라고 써봐. 가운데 이를 o로 those days라고 하면 그 당시에라는 과거가 들어가줘야 돼. 그래서 이 자리에 those 나오면 틀리는 거고 거북이에 진화되어진 의사결정 방식이 가려지고 있습니다. 현대 빛에 의해. 그래서 마장 문장 아주 깔끔하지. 이게 바로 결론이 되고. 빛을 향해 가는 본능이 과거에는 플러스나 현재는 뭐야? 마이너스. 죽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인공빛에 의해 위험을 초래하는 거북이의 빛을 향한 본능이지. 거북이의 빛을 향한 본능. 과거에는 빛을 따라가면 살았지만 현재는 빛을 따라가면 죽는다. 이게 결론이지. 하나만 더 보자. 마지막 지문. 감각기관은 유일한 채널입니다. 소통의 두뇌와 외부 세계 사이에 끊어. 그래서 첫 번째 문장 감각기관을 통한 두뇌와 세계의 소통이지. 두뇌라는 것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인식한다라는 거야. 생각해봐. 두뇌만 있으면 냄새 맡을 수 있을까? 두뇌만 있으면 들을 수 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지. 심플리 푸세요 앞에 첫 번째 연결사 1번. 간단히 말해서 두뇌는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감지하도록. 그 스스로 끊어. 두 번째 문장. 두뇌 스스로 감지 X야. 두뇌만 가지고는 감지할 수 없다. So, for instance의 연관펜 두 번째 연결사. 예를 들어서 노출되어진 두뇌는
neither A nor B. A도 B도 할 수 없다라는 거지. 감지할 수 없습니다. 빛을. 샤이닝의 동그라미 라이트 하서 비추는 이 두뇌를 느끼지 못합니다. 무언가를. 터칭의 동그라미 something의 화살표. 접촉하는 이 두뇌 끊어. 적절한 예시. 두뇌만 있어. 두뇌만 있으면 거의 빛 딱 비추면 두뇌가 알아? 두뇌에 눈이 없잖아. 뭔가를 두뇌를 만져. 그럼 느껴질까? 안 느껴진다니. 그래서 인팩트의 영감펜. 사실상 환자들은 종종 깨어있게 됩니다. 두뇌 수술 동안에. 헬프의 영감펜.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의 영감펜. 투부정사 써도 되고 도와줄 수 있는 한 명의 외과 의사가 특정 영역을 분리시키는 걸 두뇌에 끊어. 그럼 이건 적용 사례지. 뇌 수술은 깨어있는 상태에서 할 수 있다. 왜? 안 느껴지니까. 고통이 안 느껴지잖아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알아차렸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두뇌 2000년 이상 전에 그가 말했을 때 이중부정이야.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부터 끝까지로 치고 선행사 nothing. 통과하지 않는 게 없다는 얘기는 다 통과한다는 얘기지. 감각을 통하여 똑같은 얘기지. 모든 것은 감각을 통과한다. 그래서 그 다음 문장 예시. 이 개념이 명확하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지원자들이 첫 번째 동사 눈이 가려졌을 때, 그리고 두 번째 동사 놓여졌을 때 따뜻한 물 속에 감각, 차단, 수조에 대의 지원자들이 곧 경험합니다. 시각적인, 청각적인, 그리고 촉각적인 접촉의 환상을. 일관성 없는 사고의 패턴뿐만 아니라 끊어. 뭐를 경험하는 거야? 환각을 경험하는 거야. 못 느끼니까.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문장. 이러한 실험과 다른 것들로부터 이때 가정이죠. 분명합니다. 우리가 지속적 입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감각으로부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대부터 끝까지 치고 우리에게 성격과 지성을 주는 마지막 문장이 이 글의 요지지. 감각으로부터 지속적 입력의 필요성이지. 감각으로부터 지속적 입력이 필요하다. 지속적 입력이 없으면 알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 글의 주제. 지속적인 감각 입력이 두뇌의 필수적인 이유. 두뇌 왜 필수적이야? 두뇌는 그 자체로 감지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5지문 했고 남은 시간 마찬가지. 어제 배운 거 오늘 배운 거 해가지고 단어 외우고 지문 분석부터 한번 해보자.